자, 합시다. 넓이 한번 구하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 되게 쉬워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라는 개념은 되게 쉽습니다. 이미 우리가 숙제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복습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이제 뭘 구하는 거죠? fx의 그 a에서부터 b까지의 차. 함수값의 차. 함수값의 차? 부호가 있는 넓이. 부호가 있는 넓이,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아이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0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그려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해볼까요? 상세 4개.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봐야 되나? 만약에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여기가 A였어, 여기가 B였어,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뭐 B였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시면 요 부분에 뭐가 넓이가 이 녀석의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단순하게 이 아이를 넓이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S1이 있고 S2가 넓이라면 S1에서 S2를 뺀 값이 실질적인 이 녀석의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고 여기 S3고 여기 S4였어. 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가야 돼? S1에다가 S2를 빼고 S3를 더하고 S4를 빼야 돼. 그쵸? 네. 그 말은 뭐야? 구간별로 나눠서 계산하시고 그렇게 구한 값을 가지고 연산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돼요. 맞죠? 아니에요. 쟤는 S2랑 S3 해가지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자, 지금 잘 들어봐. 우리 넓이 구하고 있어요? 정적 공부하고 있어요? 정적분. 정적 공부하고 있어요. 정적 공부 구할 때는 구간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착각하지 마. 정적 분포라고 했는데 거기서 열심히 구간 나누고 있는 애들 왜 나눠? 그냥 정적 분인다니까? 그냥 연산이야. 연산에서는 얘 알아서 플러스 얘 알아서 마이너스에서 알아서 연산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보자. 정적 분이라는 건 자, 뭐 요렇게 돼 있어. 이쪽에서는 정적 분이 결국은 전체를 구간으로 나눠서 구분 구조법을 극한값으로 급수로 바꿔서 구한 게 정적분이잖아요. 이미 앞에서 급수를 공부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구한 이 사각형과 이쪽에서 구한 사각형은 당연히 다르겠죠. 정적분을 이 정적분을 계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각형들과 여기에 있는 사각형들을 전부 다 더하겠다는 건데, 얘는 알아서 넓이가 무엇으로 뜨고 플러스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얘는 알아서 넓이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내서 알아서 다 더해진 게 이 녀석인 거야. 그쵸? 왜? 쟤는 절대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알아서 연산이 쫙 깔려서 그것들이 그냥 계산이 들어가면 돼. 우리 정적분 계산할 때 이 fx에 어떤 그래프가 들어갔는지 고민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냥 아싸리 그냥 부정적분, 아니 적분한 다음에 숫자 딱딱 대입해서 처음과 끝에 것만 윗끝과 아래 것만 대입해서 그 연산 딱 하고 그냥 끝내버리잖아. 이 사이에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정적분이니까. 그쵸? 이 문제가 이제 뭐가 되는 경우는, 고민이 시작되는 경우는 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이 되겠죠. 답쪽이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넓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애초에 플러스니까 그냥 통짜로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여기의 정적분은 플러스고 여기의 정적분은 마이너스다 보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이걸 단순히 A에서부터 B까지 그냥 한 방에 때려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 넓이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A부터 C까지의 이 fx와 C부터 B까지의 fx, dx를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실제 정적분이 계산하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넓이잖아.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 이쪽도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E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에서 C까지 fx, dx, C에서 D까지 fx, dx, D에서 E까지 fx, dx, E에서 B까지 fx, dx. 그리고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빼고 얘는 더하고 얘는 빼줘야 되겠죠. 왜?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되셨나요? 이런 맥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X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항함수면 우리는 X절편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어디서 이 아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 왜? 똑같아봐 2차, 3차, 4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함수의 그래프 때 살짝 맛을 보긴 했으나 이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야. 네. 그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현실적으로 힘들겠지. 그나마 다행인 건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초월함수로. 주로 초월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x축과에 맞는 x절편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정도.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는 이게 4개, 5개 이상 늘어나지는 않고요. 기껏 해봐야 한 2개 내지 3개 정도로 제약을 걸어. 학교 선생님들도 아는 거지. 이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레벨로 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낯선 그래프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미분계수가 0인 걸 먼저 찾고, 그렇죠? 극소 극대값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x절편이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안 내. 그 이상의 것들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이게 그 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차함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차 함수예요. 차이 세죠. 3차 함수입니다. 그래, 또 이런 거 한번 볼까? 슈 보는데 배고프다. 나도 지금 살짝 배고파. 아, 너는 배고플 수 토익 있어. 비워내. 먹은 게 나갔으니까. 너는 왜? 저 이제 잠이 다 깨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잠결에 많이 못 먹었구나. 예. 학생 때는 그때 학종 때 그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만나게 된다고. 2차와 1차는 안 나와요. 뭐 3차와 1차 뭐 안 나오겠죠. 3차와 2차 안 나와요. 그냥 이건 너희들한테 너희가 익숙한 그래프의 모양을 주는 것 뿐이야. 우리가 이제 만나야 되는 것들은 이 초월함수와 직선이 주로 대세를 이루게 될 거예요. 혹은 삼각함수와 직선, 혹은 지수 로그 함수와 직선들이 주로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로그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갈 수가 있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이 함수가 얘가 만약 2차식이고 얘가 1차식이면 이 함수는 fx에서 gx를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빼면 얘는 음수가 나와요. fx에서 gx를 빼면 음수가 나오겠죠. 왜? 아래에서 위를 뺐으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편한 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gx에서 fx를 빼는 게 양수가 나오는 구성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렇죠? 근데 gx에서 fx를 뺀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gx에서 fx를 뺐거든? 결과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맞죠? 네. 이거 아시죠? 차함수 그리는 거. 자, 2차에서 1차를 뺐어요. 1차에서 2차를 빼요. 어차피 최고차는 2차야. 그렇죠? 그런데 1차에서 2차를 뺐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차함수 형태로 나오겠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된다? 알파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다? 베타가 되겠다. 3차에서 1차를 뺐어요. 당연히 몇 차? 3차가 나올 거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 직선의 역할을 그러니까 얘는 fx고 얘가 gx였다고 한다면 fx에서 gx를 뺀 함수가 이건데 그럼 이 함수가 fx-gx라는 함수가 되고 얘는 x축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감마가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의 넓이 s와 s1과 이 부분의 넓이 s2가 여기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게 우리가 이미 차함수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이쪽도 가볼까요? 3차와 2차가 만났어. 그래프 똑바로 안 그려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교점 찾고, 그렇죠? 교점만 찾으면 대충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3차에서 2차를 뺐어. 그럼 몇 차? 3차 나올 거야. 당연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아무리 2차가 발악을 해봤자 어차피 3차에서 2차 빼면 3차니까 이게 fx, 얘가 gx였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아이의 그래프는 fx-gx라는 새로운 차함수가 만들어지겠다는 거야.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이건 예시가 별로 안 좋다.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함수가 나왔어요.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삼각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어. 무슨 함수죠? 자, 차함수? 얘 sin x야. 근데 얘가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야.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결국은 이들 가지고 교점을 찾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차함수로 구할 수 있을까? 안 돼. sin x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함수를 쓸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건 얼마나 착했어. 1차, 2차, 3차, 4차 아무리 지네들끼리 뭐라 해봤자 결국은 합치면 다항함수니까 차함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물론 뺀 함수는 맞아. 쟤에서 쟤를 뺀 함수인 건 맞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함수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그래프를 그려서 편한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쟤는 어떻게 가야 돼? FM대로 가야지.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지. 그래서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썼던 차함수라는 개념이 미적분에서는 랄랄랄라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못 써요. 지수에서 1차 빼보세요. 무슨 함수인가 몰라요. 로그에서 지수 빼보세요. 무슨 함수인가 몰라요. 삼각함수에서 지수함수 빼보세요. 무슨 함수예요? 몰라요. 그쵸? 기껏 해봐야 초월함수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초월함수에서 다항함수 빼봐. 몰라요. 뭐야?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풀 수 없다. 그쵸? 그래프를 유추해서 구간을 나누고 따로따로 정적분을 하지 않고서는 풀 수 없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어쨌든 함수는 저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위에서 아래를 빼면 당연히 양수가 나오고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음수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차함수라는 개념이 미적에서는 안 먹힌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석대로 가야지. 자, 정석대로 한번 해봅시다. 기억이 안 나네. 맨날 참수에서 정석이 뭐였지? 그게 저도 그게 너무 얘는 또 너무 크게 그렸네. 모르겠어. 아, 딱 좋았어? 이게 딱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아? 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사인 함수를 여기가 파이, 여기 2파이예요. 주기가 똑같다. 그냥 기본형부터 보자는 거지. 자, 사인. 자,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만 가보자. 어차피 대칭이니까. 0부터 파이까지 sin x에서 dx라고 돼 있어요. 전에 언급한 적이 있네요.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2. 2. 자, 적분하시게 되면 sin x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x예요.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파이 들어가면 얼마? 마일에다가 마일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 1. 코사인 0은 1인데 1인데 마이너스 마이인데 마이너스니까 1 돼서 얼마? 2. 아, 여기가 2구나. 그러면 반으로 쪼개는 것들도 전부 다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코사인도 할 필요 없죠. 모양 똑같은 거 뻔히 아니까. 편의가 1, 마이, 1 이렇게 된다는 거. 음. 이건 그냥 나중에 넓이로 바꾸면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탄젠트 가보자. 단전. 아우. 어디까지 가야 될까? 탄젠트는 어차피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인 건 맞는데 얘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까지는 절대 문제를 낼 수가 없어. 4분의 가장 무난한 게 4분의 파이거든요. 자,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탄젠트 x를 한번 들어가 보자. 것 같아. 탄젠트 x 적분하시면 뭐예요? 시컨트 제곱. 시컨트 적분이요. 그는 무슨 2분이 시컨트 제곱 x고 뭐였더라? 그때 우리 안 배웠지 않았어요? 아그 건너뛰었지 않았어요? 아 코사인분의 사인 쓰면 할수 있어. ln 코사인 x였나? l 마이너스 ln 코사인 x였나?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넣는 것 같아. ln 그 코사인 하면은 왜냐면 분수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 얘가 얘- 뭐분의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거든. 근데 이거 마이너스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ln 코사인 그래서 얘를 그냥 아니면은 아니, 마이너스 얘를 얘는 사인 S란 거잖아. 그러니까 S분의 1을 내고. 근데 지금 s분의 c인데 아 그러네. 지금 이거는 이거 맞잖아 마이너스 ln 그 합성분 마이너스 ln 사인 코사인 x 주는 마이너스 사인 x거든. 코사인 그래서 네. 아까 오 내려가고. 또 맞아요? 이걸 생각했어. 이거 미분해 보세요. 코사인 x에다가 2분의 코사인 x분의 사인 x 그쵸? 그러니까 탄젠트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사인 X인데. x인데 얘가 있으니까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뀌죠. 맞지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적분하면 요게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얼마하고 얼마? 0과 4분의 파이를 하셔야 되죠.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얼마?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근데 ln 2분의 루트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안 나와. 근데 4분의 파이가. 저거는 그러니까 연산으로 나와도 넓이를 구하라고는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왜? ln 2분의 루트가 얼마인데? 오.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산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산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넓이를 구한 기본적인 연산으로는. 근데 다른 것들과 약간 결합하는 문제로서 나오기가 힘들지. 왜 혼자 루트하고 막 혼자서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결국 맨날 주구장창 나오는 건 뭐겠어? 사인 코사인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로우 감수 한번 보자. 자, 로우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어떻게 볼까? x축과 y축과 S축과 Y축. 저기 그 다음에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원이 때문에 엄청 크게 그리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이거 너무 크면 내가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부분 여기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x축, y축, 그래프, y는 오케이. 1이라는 요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사각형에서 저걸 요거 뭐 하면 돼요? 네. 빼시면 되죠? 자, 한번 계산해보자. 먼저 사각형의 넓이는 2예요. 그쵸? 뺄 거야?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까지. 누구? ln x dx. 맞죠? 교 1부터 1부터 네 어디? 1부터 1부터 2까지의 ln x dx를 뺄 거야. 자, 이거 푸시면 되겠죠? 2에서 뺐어요. 자, 이거 접근하시면 얼마? XLX 마이너스 X 아, 이거 좋아요. x ln x 마이너스 x의 1부터 2까지. 들어갑시다. 여기 2 들어갔고요. 2 들어갔으니까 날라갔네요. 자, 1 들어갔어요. 날라갔네요. 1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국 얼마? 2 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왜? 그러니까 1을 일단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아이고, 플러스 그러네.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저거 그냥 역함수의 아니 그러니까 아, 기다려. 네,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 돼. 아, 너무 많이 급해. 자, 좀 기다려보라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 이거 빨리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치? 아니 그 마음 이해해. 아이 초딩의 마음 이해해. 초딩들 그러자. 초등 4학년은 나 저거 말해야 되는데 막 저거 빨리 누가 말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말해야 되는데 그치? 아, 잘하는 거 알아. 걱정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가 들어갔을 때는 2에서 1을 빼서 날라갔고 그쵸? 그 다음에 1이 들어갔을 때는 요건 0이고 1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1을 뺐으니까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정석대로 푼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자. 수투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 일이 거의 없었는데 미적에서는 X축만 사람이냐 우리도 대우해달라가 되는 거야. 누가? Y축이. Y축이. 그래서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것처럼 필요로 하는 거잖아. 자, 이 그래프와 Y축인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 X축과 Y축과 Y는 1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장황하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0부터 1까지 2x 2의 y, d,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해석부터 한번 해보자. 2의 y, dy라는 건 이거 잘 생각해봐. 얘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쵸? 네. y는 ln x랑 2의 y제곱은 x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저거 역함수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함수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희가 중학교 때 맨날 아니야 중학교란다. 저번에 트리턴 고1 때 그렇지. 고1 때 맨날 역함수 바꾸라 그러면 x, y를 바꿔놓고 저렇게 넘기잖아요. 원래 역함수를 바꾸는 과정은 먼저 넘기고 나중에 x, y를 바꾸는 건데 x, y를 바꾸기 전까지는 역함수가 아직 아닌 거야. x, y를 바꿔야 비로소 역함수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랑 같은 식이야. 그냥 2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2가 위치.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식이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썼어. 봐봐.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저 그래프를 자 이제 너희는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봐야 돼. 그렇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나 너희들 너무 사랑한다. 자, 그렇지. 세상 이렇게 바라봐야 돼. 정확하게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지. 이렇게 바라보면 얘가 x축이 되는 거야. 맞잖아. 이렇게 바라보면 단지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라는 사실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야, 0부터 1까지 이 그래프와 여기의 넓이를 구해봐. 그렇네요. 그치. 맞잖아. 얘를 x축이라고 상상을 하라고 생각을 하라고 삐딱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 단지 이쪽으로 양수인 것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야. 그럼 얘는 이 그래프 아래쪽으로 요 넓이를 구하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대신에 이제 x의 역할을 누가 해야 돼? y가 해야 돼. 그래서 dy. 그래서 dy라고 써준 거야. 그리고 0부터 1까지 이거 똑같잖아. 그리고 이 그래프는 당연히 y는 얼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x는 얼마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다가 y에다가 이걸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지금 이 두 녀석은 누구의 좌표인 거야? y? 그렇지. y의 좌표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에 y가 있어야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녀석이 답이 나온다는 거잖아. 역함수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자고. 그렇네. 그럼 자 이걸 이제 풀어보자. 있는 거다 해놨네. 이거 풀면 뭐 나와요? 2의 y죠. 2 네. 거기에 뭐하고 뭐를 대입했어? 1 0 0하고 1을 대입했죠. 그럼 2에서 뭘 뺐어? 마일 마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5 그치? 이거 잘하는 사람이 미적분의 승자야. 근데 좀 어렵긴 한데. 왜냐면 너희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라고? 저 패배자 패배자. 아니요 안 돼. 이 말이라고. 노력은 해봐야지 그래도. 그래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의 해석이 신박하다. 우리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근데 그 방금 그 방법은 지수랑 로그일 때만 쓸 수 있나요? 그렇지. 다른 것들 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 잠깐만. 그렇지. 그래서 지수 로그에 조금 특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초월함수는 쓸 수 있나요? 어떻게? 네, 개인적으로 소중. 좀 창의적에서 얘를 그러면 1 저는 이게 이렇게 네. 아니면 약간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뭐지 진짜. 그게 걔는 로그 시리즈 같잖아요. lnx 이거 이건가? 이 시리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거 이제. y는 2x라는 뭐예요? 즉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y는 몇 x라는 그래프가 될 거야. 기울기는 얼마? 2 그렇죠. 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 그래요. 슬퍼요. 왜냐면 1, 이거 제가 기본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접하는 위치가 반드시 얼마? 1, 2 2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서도 이 원점에서 여기 접선을 쫙 그리잖아요. 그럼 이 점에서 무조건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x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자. 요건 기본 틀이니까. 자, 문제에서 얘를 원하네요. 오.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크게 뭐 엄청난 건 저거 아니니까. 한국하고 그렇죠. 자, 이걸 이제부터 구할 거야. 구할 거거든요. 어떻게 구할까요? 2분의 2에서 2분의 네. 자, 요게 지금 2x니까. 삼각형에서 자,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 1까지의 그치 2의 x dx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라는 삼각형을 빼면 되죠. 네 네. 자, 아, 요 아래쪽에서 요 넓이에서 요 삼각형 하나 빼면 되잖아. 그 뜻이구나.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요 부분을 빼도 되죠. 네 근데 그렇게 가려면 lny d 자, 삼각형은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요거에서 그렇죠? 얘를 빼야 되는데 얘를 만약에 빼고 싶으면 여기가 1이잖아요. 그렇죠? 1부터 2까지의 LNY ln Y. y dy. dy로 푸시면 돼요. 그러나 ln이 편해, ex가 편해. EX 근데 이건 이쪽으로 안 된다는 거. 보이게 그러니까 배웠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저거 갖다 쓰지 말라고. 이해되세요? 네. 아까는 요거는 ln이었고 쟤는 2의 y가 되는 거니까 2의 y를 쓰는 게 맞지만 요거는 얘가 2의 y인데 굳이 그걸 lny로 바꿔서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가급적이면 2x, 그치? 로그는 2의 y로 푸는 게 편하지만 지수는 왜 바꿔? 그치? 지수를 바꿀 이유는 없겠지. 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나온 김에 그냥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요거 얼마? 2 마이너스 1. 그렇죠? 요거는 자, 요거 삼각형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2. 그럼 답은 얼마? 2분의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 0보다 작지 않아? 네. 근데 0보다 2점 크죠? 몇이니까 놀리면 안 돼, 시진아.
너보다 커. 여기서 놀래면 안 돼. 자, 낚이면 안 돼, 체준아. 왜냐면 E가 얼마야? 2.7 7 1828 한 팔 두 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충 한 1.35 정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1.35에서 1을 뺐으니까 얼마요? 0.35 정도 되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외울 만한 수치는 아니죠. 이제 뭔가 그럴싸한 수치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데 뭐 보통 외워요. 보통 외워버린다. 보통 외우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다. 되셨죠? 우리가 y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무 때나 무한대를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 특히 이제 로그로 나오면 y 지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메리트가 있는데 애초에 지수로 나오는 녀석을 그걸로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는 조금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시야를 좀 넓게 가지자. 우리가 항상 x축 기준으로 움직이지 말고 y축 기준으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 싫어하는 역함수. 잠깐만, 아니다. 일단 이거 문제 좀 대표 예제랑 좀 풀고 그 다음에 또 단계를 밟아야지. 마음이 급해지면 안 돼. 자, 일단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것들로 바뀌어 있는 넓이를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로 가야지. 너무 조급하면 안 돼. 자, 바이블 한번 봅시다. 바이블 보시면 자, 그 479페이지에 가보시면 개념 콕콕이 두 문제가 있어요. 이걸 지금 먼저 풀어보세요. 479페이지에 개념 콕콕 두 문제씩 되게 깔끔하죠? 요거 두 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Y 잠깐만요. 깔끔해. 이거 그거 아니고 포물선